동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자, 1월 16일 금요경주 UCC 방송입니다. 자, 1월도 참 세월 빠르네요. 벌써 중순입니다. 이제 금방도 1월 가겠어요. 다 갔어요. 참 진짜 빠르다. 새해가 바뀌네, 연말이네 어쩌네 이러더니 금세 시간 갑니다. 경마인들은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경마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바로 출마표 뜨면 수목금토일은 그냥 가잖아요. 참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금요경주 그리고 일요일 부산교차경주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는 편성은 일요일 경주가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금요 경주는 약간의 초반부에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 경주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호 위원님이 4경주와 10경주가 승부 경주고요. 자, 제가 제주교차 2경주 그리고 9경주 요렇게 승부 경주를 정했습니다. 4, 9, 2, 제주교차 2, 그리고 10 이렇게 승부 경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전문가 게시판에 풀어쓰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시간도 빡빡하니까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마오군 1000m 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존 마필들하고 뭐 데뷔전 맞이 망하지 이런 마필들 레이스로 보는데 강축은 그다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애매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뭐 애매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망하지 한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6번 와이어2인데 자,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주행검사 기록은요 1분 5초대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타고난 밸런스는 있고요. 힘참은 형구는 무조건 벗어나는 마필이 맞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힘이 좀 조금은 덜 찬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자, 나름 싹수는 일단 보였고요. 일단은 조교 때 보면요 발바꿈이 일단 잘 됩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요 주행검사를 무시를 하고도 일단 실전에서 좀 더 뛰어줄 계열이 맞습니다. 자, 원활하게 발바꿈이 되는 모습도 보였고 마체 밸런스도 괜찮은 게 자, 6번 와이어2는 일단 데뷔전부터 주목은 해야겠습니다. 예, 이 경주는 안정적인 축막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마들 중에서는 2번마 유심조, 6번마 와이어2, 7번마 월드킨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 8번마 엘사도 주행검사 때 나름대로 뭐 순발력을 보여줬고 훈련 상태도 괜찮긴 합니다만 얘는 선행을 받고 가서도 기록이 굉장히 느리고요. 또 이 마필은 혈통이 안 좋아요. 현재 뭐 종모마들 중에서 최고로 성적이 안 좋은 휘러웨이 잠하고 목의 혈통도 정말 뭐 서울에서 뛰고 있는 비마 똥말이죠. 그것도 비마 정도인 거 보면 목에 두 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인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겠고요. 6번은 와이어2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디디미의 잠하고 목의 형제만은 사양이라고 예전에 이혜리 기수가 탔던 그런 마필인데 얘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초반에 흙을 맞으면서 뒤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역시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2번만 유심조는 주행검사 때 모습은 진짜 별게 없습니다만은 훈련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서 신경이 쓰이는 마필이고요. 7번마 월드킨과 3번마 데이지의 물결이 데뷔전을 이미 치렀던 마필들인데 3번마 데이지의 물결은 뭐 인기를 모으겠죠. 이 편성이 허접하니까. 근데 7번마는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마필은 데뷔전 이후에 두 번 모두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마필은 10월 25일 주행검사 때 모습은 괜찮았는데 사실 데뷔 초에 계속 지속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아주 심했던 마필입니다.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전까지 이어졌는데 자, 이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데뷔전 때는 아주 훈련도 안 좋았지만 12월 19일 날은 약간의 컨디션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에는 해브투런이라는 똥말하고 병합을 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여유를 보이면서 많이 상태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 7번마 월드킨이라는 마필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다크호스가 아니겠는가. 뭐 3번마는 인기를 모을 마필이니까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월드킨이라는 마필이
심각하게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데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 이 마필이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1경주는 어쨌든 간에 뭐 와이어2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혼전경주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2경주 국산마옥은 1200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뭐 인기마입니다. 자, 14번 월드퀵인데, 자, 이 김용근이가 기승하는 마필로 3착승군에 최근 2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자, 5천만원짜리 디디미의 혈통인데요. 중장거리 쪽에 포커스를 좀 마방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부터 1200, 그리고 1200에서 끝걸음이 약간 부족했는데 불구하고 직전 경주에 1300 출전을 시키면서 이번에는 1200m로 100m를 줄였습니다. 검증은 된 거리고요. 직전 경주에 입상에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인기를 모으고 실패했기 때문에 부진한 성적이 맞습니다. 3착이긴 하지만 이번에 줄어든 거리 1200이고 편성 자체가 정말 해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14번 월드킷. 자, 새벽 훈련 때도 좀 더 뛰려고 하는 근성까지 많이 보였고 뭐 탄력감 하자 없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줄어든 거리 1200m 직전 경주는 분명히 실망감을 좀 줬지만 자,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 뭐 저기만장으로 또 돌아왔기 때문에 뭐 입상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 경주는 진짜 개똥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무리 봐도 월드킥은 뺄 수 없는 마필인 것 같고요. 후차권이 문제인데 이게 진짜 후차권도 진짜 짜증납니다. 재간동이 8분만 재간동이가 10월 3일날 뛰었다가 지금 거의 재검 기준일을 다 채우고 출전을 했는데 얘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또 마체가 417kg 지나면 워낙에 마체가 작은 마필인데 출주 주기도 길고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연투가 되는 마필인지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워낙에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체중 상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13호마 청춘열차가 데뷔전 치는 신마이지만 좀 역시 관심을 모으겠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검증은 안 된 마필인 거 맞습니다. 다만 워낙에 편성이 허접해서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7천만 원짜리인데 요거는 액톤파크의 자마라서 그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자질 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편성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고요. 자, 7번마 천복도 재검 기준일을 꽉 채워서 출전하죠. 9월 19일 날 나오고 휴양하고 나오는데 역시 이 마필은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조교는 좋았습니다. 강하게 조교를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교 강도나 조교 상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뭐냐? 호흡기 질환이다. 속병이라는 거죠. 근육계나 뭐 골격계나 이런 데 질병은 조교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호흡기 질환은 알 수가 없어요. 속병 있고 기관지가 안 좋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얘는 후두염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후두계 포착이라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UCC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한 마필들의 특징은 수술 이후에 첫 번째 경주에서는 부진, 두 번째 경주에서 잘 뛴다. 그게 현재까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두염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고 호흡기 쪽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인기도 대비해서는 안정감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중 변동상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월드킥은 대가리에 꼬리가 문제. 근데 저는 일단 13번마 청춘열차가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전 배팅을 하라 그러면 별로 느낌은 안 간다. 왜냐하면 이런 하이군 똥말 경주 특히 부산 경주는 꼭 얼토당토하는 게 이상하게 때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게 근데 그걸 또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교 얼토당토한 게 혹시나 들어온다면 저는 일단 조교 상태로는 저 힘이 좀 차 보이는 마필이 이 박재호인데요. 일단은 배당이기 때문에 좀 무조건 배당이죠. 네, 10번 레이스 질주는요. 한번 배당이니까 제가 언급을 드리고 인기 마필이면 언급을 안 드리는데 자, 혹시나 얼토당토한 기수와 마필이 들어온다면 10번 레이스 질주는 조금 변화세는 조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조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하고 1200경주 7마리 출전입니다. 뭐 너무 눈에 보이는 경주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1번 샤프게일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착 승군에 뭐 승군 착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4착 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승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죠. 편성도 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강자팀에서 1300m 뛰었고요. 뭐 1200m 꾸준하게
지금 1200m 입상을 해줬고 1300m 직전 경주 분명히 또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자, 외산 4군의 킨주 명운과 병합 훈련하면서 뭐 길게 잘 뻗어 나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인기도 대비는 안정적인 배팅의 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 4번 아치 아니면 2번 마피코드림 둘 중 하나 같은데 아치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뭐 1사가 엄청나게 낮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3번만 익산농자라는 시네마도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끝걸음도 별로 미진한데 경주거리가 1000도 아니고 1200이에요. 거기다 뭐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좀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5번만 알파성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제가 볼 때는 경주를 안 깨려고 나온 것 같아요. 6마리면 경주 성립이 안 되니까 빨간 제킹을 달고 차주 빨간 제킹 달고 그냥 속보만 타고 있다가 느닷없이 출전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경주를 안 깨려고 급하게 내보낸 말 같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알파성도 아닌 것 같고 김남성 기수 기승한 6번 삼다공주도 역시 아닌 것 같고 결국은 1사가 유력한 가운데 2번만 피코드림 정도 도전세가 아니겠는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경주는 우리 강호 위원님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산 5군의 1300m 마령 레이스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인기 마필과 비인기권 마필들의 자 우열은 어느 정도 좀 가려 있는 자 그런 레이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나지만 한번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은 자 그런 마필이 한 놈이 출전을 합니다. 직전보다는 분명히 힘이 찬 모습을 보였고 자 새벽 훈련 시에 탄력적인 걸음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자, 국내산 5군에서는 자 웬만한 편성에서는 이제 우승을 한번 해줄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자 그런 마필입니다. 국내산 5군에서는 이제는 상대가 없다. 자, 이런 아주 강한 망아지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는 웬만하면 없겠다. 이런 느낌까지 좀 받은 마필이라 자, 이번 경주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4번 스몰 파이터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현장에서 뭐 조성홍 기수 또다시 기승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 녀석도 별거 없습니다. 자, 6전 동안 3착만 2번의 결과를 만들어낸 자 그런 마필로 자 아직까지는 첫 입상이 없는 자 그런 부진급들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축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자, 이번에 강하게 한 방 때려볼만 하겠습니다. 자, 거의 뭐 때리고 받치는 2방 정도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자, 쌍승시까지 한번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한 방 때리고 뭐 3복을 바칠지, 뭐 방어권으로 한 놈만 데리고 갈지, 뭐 현장에서 최종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자,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 자, 금일의 작은 벌이 한번 확실하게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16일 금요일 제주교차 2경주를 승부경주로 정했는데요. 오늘은요 배팅 계획이 이렇습니다. 초반부 중반부에는 제주교차로 상황을 낼 생각이에요. 이 제주교차 2경주와 4경주를 승부경주로 정했습니다. 일단 금요 1, 2경주가 마땅히 붙어볼 만한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부 2경주는 가볍게 배당으로 공략을 2경주는 어차피 배당을 못 때리니까 가볍게 넘기고요. 나서 자 본격적으로 3경주부터 배팅을 들어가면서 제주교차 2경주의 첫 번째 승부를 띄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교차 4경주 두 개가 다 재밌어요. 거기에 두 개의 승부수를 띄우고요. 부산은 8경주, 9경주를 연타로 승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경주는 단방 승부경주고요. 자, 9경주가 또 승부경주입니다. 근데 제주교차 2경주는 전력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있는데 강하게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상당히 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방은 일단 불변이에요. 주력 한 방은 불변이고 두 마리를 도전세로 봅니다. 두 마리를 도전세로 보는데 일단 인기 순위하고 상관없이 저는 안 보는 마필들은 워낙에 다 제껴버리는 성격이라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 드릴게요. 약간의 혼전기가 있게 팔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팅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주두수 10마리인데 제가 모르는 마필은 두 마리 한 방은 불변입니다. 이거는 기본 자질면에서 확실하게 한 마리는 일단
직전에 보여준 게 있고 한 마리는 아직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자질이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한 방은 명확하고요. 두 마리를 방어로 삼는데 좀 안전하게 간다면 한 방 때려놓고 두 마리를 다 방어하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배당상 요거는 좀 배당이 분산되는 상황이라서 두 방까지 방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안전하게 오전경 경주니까요. 일단 오전 경주니까 적중형 우선을 두고 무리하게 구멍수 줄이지 않고 한 방 때려놓고 두 방 방어로 반드시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로 넘어갈게요. 오경주 국산마 4군 1500경주 별정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회전거리 검증됐고요. 뭐 인기만 마필이겠지만 뭐 요놈이 가장 뭐 안정적인 배팅의 축으로 보입니다. 6번 피코엔지.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뽑아서 앞선에서 그대로 굳히기 들어갔는데 이착을 했던 마필들하고 착차를 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행의 안정화가 좀 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예전에는 스피드도 좀 못 뽑아냈다가 직전에는 스피드감도 살아났고 뭐 훈련 때 보니까 컨디션도 제법 올라온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자, 편성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성이라고 봅니다. 자, 6번 피코 엔진의 선전을 기대하는 레이스입니다. 예. 저도 앞에 던지는 2번 아트스타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요. 일단 1번마 강한바람과 테이크홀이 아트스타를 강력하게 압박 들어오겠는데 1번마 강한바람은 다 좋은데 문중원 기수만 타면 진짜 믿음이 안 가가지고 그게 조금 불안불안하고 테이크홀은 솔직히 지난번에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아트스타와 같이 뛰었는데 물론 아트스타가 지난번에 선행가고 테이크홀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야, 이 끝걸음이 아트스타한테 4마신차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끝걸음도 탄력적이지를 못했다. 지난번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최시대 기술을 교체하고 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강력한 입상 후보감으로는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아트스타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데 물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많이 뛴 건 맞지만 근성과 끈기를 보여줬고 상당히 센 상대들하고도 크게 뒤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후지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믿음이 가네요. 후지 기수라면은 좋은 전력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6번마 피코 엔진, 2번마 아트스타, 앞선의 두 마필 뭐 동반 입상도 노력을 하더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 볼까요? 3m 레이스. 삼상 핸디캡 제레마 경주입니다. 제레마 경주는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7번 3당 왕제입니다. 자, 김대현 기수가 직전에 성산 일출 특별경주에 나가서 입상을 만들어낸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에도 붙을 수 있고요. 선의권에서 뚝심을 발휘할 수도 있겠고 뛰는 모습을 보면요. 약간의 주행이 이제 흔들린다는 약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63.5kg의 핸디를 봐도요. 뭐 능력에서 앞서 있는 기본 전력상 앞서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주행의 안정화만 좀 더 와준다면 뭐 많이 또 뛰어줄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정적인 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편성이 약한 말들하고 편성이 센 말들이 같이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편성이 약한 말들이 지난번에 다 잘 뛰었고 편성이 좀 센 말들이 휴양마거나 또는 지난번에 좀 못 뛰었다거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자, 3단 왕제는 일단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검은덕이를 보내고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댕을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올 것 같고 지난번에 발주시 좀 덜컹 안 했으면 역시 선행을 갔을 겁니다. 발주 자체가 좀 덜컹하면서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6번마 철옹성이라든가 3번마 선동여왕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선입전을 펼치겠고 또 황해비오 이런 마필이 추입전을 펼치는데 이 편성에서 가장 구미가 센 말은 황해비오예요. 근데 이게 휴양마죠. 휴양마인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황해비오를 주목해 보는데 일단 구미상 세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제레마 경주에서 꼬리끼리 들어와서 진짜 백록비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도 현장에서 축을 바꾸는 바람에 그 3착했던 마필로 축을 바꾸는 바람에 진짜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도 제가 뭐 현장에 설명을 드렸어요. 구미가 센 말은 네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마리가 1, 2, 3, 4등을 했어요. 제레마는 분명히 구미가 있어요. 그게 진짜 확실합니다. 보면요. 딱 그 센 말들, 구미 센 말들 네 마리만 뛰었거든요. 원당봉이 그때 제가 인기를 모으지만 얘는 구미 급수가 한 급수 아래다.
원당봉하고 한라궁이하고 걔들이 인기는 모았지만 구미상 한 급사를 급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걔들이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레마는 진짜 보면 명확해요. 거의 구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레마에서 제일 센 애들이 있잖아요. 뭐 백록장원이라든가 걔네들 뛰는 구미가 있거든요. 고편성이 급수가 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미가 있는데 그러고 보면 황해비호가 좀 구미가 센 데서 뛰는 말이라서 저는 휴양마임에도 불구하고 황해비호를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경주는 역시 상당한 변수가 있다. 구미는 한 급수 아래지만 잘 뛰었던 선동여왕이라든가 철옹선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또 잘 뛸 수도 있습니다. 인기를 모으겠는데 약간의 삼다 황제나 황해비호나 이렇게 구미상 조금 센 말들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육경주로 부산 육경주로 넘어갈까요? 1200m 혼합 40경주인데 이것도 5경주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오경환 4경주하고 비슷하네. 4경주. 오경환 기수가 나온다는 그렇죠. 걸 이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앞경주에도 하나 나오긴 하는데 뭐 아무쪼록 뭐 부산 간 김에 뭐 열심히 타서 최고 기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7번 엑시온이 용근이 기승하고 김명훈 기수가 데뷔전을 여유롭게 선의껏 뚝심발휘하면서 4코너 돌아 그대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훈련 시의 느낌 그리고 주행 검사 때의 모습에서도 이미 인기를 많이 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 2착을 했던 마필과 착차를 많이 내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여유를 많이 부렸습니다. 여유를 부리면서도 레이스를 잘 풀었고 뚝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 훈련 때에도 하자없는 모습으로 힘은 계속 꽉꽉 차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200m 거리 또 늘어난 거리에 검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직전에 데뷔전 많이 뛰어졌던 거를 감안한다면요 이번에 충분히 고별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엑시온의 레이디 프레스카하고 8분막 퀸즈 명운이 인기를 모으겠죠. 그리고 뭐 1번 정도 도전세로 관심을 모을 것 같은데 사실 1번만은 자력 입상은 좀 힘들어 보이고 잘 타면은 뭐 어부지리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5번과 8번 가지고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8번을 말씀을 추천드릴게요. 9월 19일 날 나온 이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심각한 질병 없었고요. 4경주의 강축으로 인기를 모으는 샤프게이라고 병합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5번마를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모습이 괜찮아서 데뷔전에도 인기를 모았지만 스피드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부진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상당한 인기를 모은 게 있는데 믿을 수 있냐라는 데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당 메리트가 없죠. 인기는 있는데 얘는 뭐 형제만은 없는데 현재까지 마필 가격을 보면 현지에서 15,000불에 낙찰이 됐는데 15,000불이면 제가 신마들 가지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들 좀 뛰고 있는 말들은 7만 불, 5만 요즘은 6만 불 뭐 이 정도까지 7, 8만 불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3만 불대거든요. 근데 15,000불이면은 상당히 헐값에 산 말이에요. 현지 경매가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형제마가 없기 때문에 혈통적인 값어치를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데뷔전 때부터 좀 그런 생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퀸즈 명호는 이 데뷔전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지 못했어요. 완전히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마필인데도 이 마필을 제가 그때 UCC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때 모습도 괜찮았지만 혈통이 좋아요. 몬트브루기 자마인데 얘는 일단 검증이 됐습니다. 동트자라든가 북대왕이라든가 또 에이스 갤러퍼의 부마인 체플로열 이런 마필들을 생산한 게 몬트브룩이라 혈통적으로 검증이 된 이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값어치를 따지면 퀸즈버그하고 레이디 프레스카는 급수 차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의 혈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백은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퀸즈명운을 믿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액션 놓고 맞춰먹는 경우니까 자, 제주교차 5경주 1000m 한라마 3군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발주가 좋지 못하면서
뭐 바닥을 그은 마필입니다. 3번 자비대령인데 뭐 김경유 혼이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고요. 직전만 못 뛰었을 뿐이지요. 뭐 꾸준하게 전력 상승을 좀 이어오고 있는 선입권 뚝심형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비대령. 편성이 아주 강하지 않은 편성을 잘 만나 들어온 것 같고요. 뭐 직전과 같이 후미, 발주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요 충분히 입상권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경주 발진 물량으로 부진했었죠. 자, 요경주도 약간의 혼연기가 있는데 전개 변수 때문이에요. 자비대령도 선행마고 외곽에 뭐 포진되어 있는 순발력 갖춘 마필들이 있고 저는 일단 9번만 이소성대가 조금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난번에 의외로 초반 순발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입전을 펼쳤는데 끈기를 보였습니다. 매번 한 발 부족해요. 이 마필은. 그래서 저도 강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경주는요 좀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많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변수가 있어요. 6번마 당대비천 같은 마필, 이 마필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지난번에 발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래 선입도 가던 마필인데 추입장을 펼쳤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6번마 당대비천 같은 마필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머리 아픈 말이 하나 있는데 이 4번 절대신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보시면 5월 23일 날 뛰고 재검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얘가 왜 골 때리는 말이냐면 이전에 잘 뛰었던 말입니다. 잘 뛰었던 마필인데 악벽 때문에 이게 재검을 받고 5월 23일 날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부진했고 9월 18일 날 아주 여유 있게 재검을 통과했는데 또 12월 18일 날은 또 부진하고 데뷔전에서는 아주 부진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골 때리는 말이에요. 옛날에 잘 뛰었던 말이고 악벽이 있는 마필인데 이게 앞에 던지면요 흙을 맞으면 안 뛰어요. 근데 앞에 던져버리면은 이런 말이 또 의외로 사고도 칠 수 있는 마필이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막 앞에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자비대령이나 이수성대나 이런 마필하고 경합을 해버리면서 같이 그냥 동반몰락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만 당대비천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3번만 자비대령 그리고 9번만 이수성대 그리고 6번만 당대비천 요 세 마리 마필 관심 가져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이건 뭐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대통령 행운시나 거의 일리 한방 아니에요? 그냥 뭔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이것도 보면 헤라클레스도 경주 안 깨려고 나온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데 순수하게 6마리 나오면 경주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억지로 경주 안 깨려고 나온 것 같고 이거는 1, 2 한 방에 삼복승도 1, 2, 3 한 방 같아. 진짜 뭐 설명 드릴 게 없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용 없어요, 그죠? 4만 하면 될 그러니까 제주교차 7경주 1400m에 있습니다. 오늘의 뭐 제주교차 마지막 경주인데 요거 사실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 나오는 애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봤는데 일단 주목하는 마필은 윤덕상 마방에서 출전한 8번 특선입니다. 자, 요 녀석은 아마 현장에서 인기를 조금 많이 밀릴 겁니다. 밀릴 텐데 직직전 경주 앞선에 빠르게 붙으면서요 입상을 해주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탄력이 상당히 좋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게 입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끝걸음이 너무나도 좀 실망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한번 보면서 야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은 공략을 해야겠다 이렇게 복귀를 좀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는 마필인데 자 8번 특선은 개인적으로 윤덕상 마방에서 2마리 꺼내 들면서 자 이번에 김용섭 완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섭 기수가 기승했던 10월 31일 경주를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 앞선에 빠르게 붙어주면서 코너도라 탄력을 붙이는 모습도 뭐 호흡이 가장 잘 맞는구나 이런 느낌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자 8번 특선 인기도에서 밀리겠지만 주목은 필요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자 특선을 말씀해 주셨네요. 이 윤덕산 마방에서 2마리를 꺼내놨죠. 거기에 특선. 자 이 경주는요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1400 경주라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1400 경주는 극단적으로 인게이트에서 먼저 뛰어나가게 되죠. 제주 1400 경주는 발주와 동시에 곡주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에서 3번만 데스밸리하고 5번만 황제뜸이
발주와 동시에 한 5마신 앞에 가 있어요. 5마신 앞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두마필 스타일로 봤을 때는 뒷직선 쪽에서 한 10마신 앞에 데스밸류하고 황제였던 두 마리가 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뭐 경주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3번, 5번이 아마 뒷직선율에서 한 10마신 차로 앞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좀 초보분들은 3번, 5번 그냥 뺑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선행마들이 정말 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2번만 무병장수, 8번만 특선이 선의권에서 강하게 한번 입상권을 노려보겠고요. 뭐 1번만 용천수까지 1번, 2번, 8번이 앞서서 노려보겠고요. 9번만 말리양, 6번만 비법, 7번만 굿밸런스, 10번만 백돌 이런 마필들이 역전골을 모색해 보겠는데 인기마예요. 9번만 말리양. 이번에는 재밌어 보입니다. 일단 데스밸리하고 황제뜸이 앞에서 상당히 도주를 하면서 경주를 이끌면서 앞선이 좀 상당히 페이스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만 말리양이 깡바닥에서 추입옵니다. 깡바닥에서 오는데 다른 분들이 앞에 가는 3번, 5번 3번, 5번 끝나 3번은 돌았나 보다 이럴 때 맨 바닥에서 털레 따라가는 말이 4코너 지점에서 날라오는 그런 그림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재팬 여러분들은 9번마가 깡바닥에 있고 두 마리가 10마신 차로 앞서 나가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4코너 돌면서 9번마가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마 특선 우리 강호 의원님 추천해주신 8번마 특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9번마 말리양 그리고 추임마들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3군 1400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수 조교발로는 승군전 맞았는데, 자, 1번 신세계 파티가 좋습니다, 이게. 자, 이번에 국내선 3군에 1400m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투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승군전에 5번 퓨리어스 파크나 8번 강자의 질주나, 자, 이런 마필들을 만나면서 지금 승군전에 이제 검증은 일단 거쳐야 되길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천 에이스, 미러클라인, 윈고맨 이런 마필들과 대결을 하면서 1400m와 1500m 직전 경주에 뛰면서 이제 승군한 마필이 되겠고요. 자, 1500m에서 이 녀석의 가장 적정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1400m 적정거리로 들어왔고, 자, 인게이트를 딱 만나서 게이트 운까지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김용근 기수 안착을 또다시 시키면서 강공의 의지를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속구보 때의 힘이 일단은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받습니다. 이 놔줄 때의 느낌보다는 이 속구보 때의 힘이 분명히 실리는 그런 모습에 힘이 꽉꽉 찬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자, 승군전이지만 기존 마필들에게 밀릴 이유는 없다, 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저는 5번마 퓨리어스 파크 인기겠는데 얘를 말씀드릴게요. 얘는 지난번에도 자력으로 때리고 들어왔고요. 제 팬 여러분들과는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꼬리는 노체를 바람에 쉬는 고수하고 때리는 바람에 1-3차게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어부지리로 취입을 했다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능동적으로 때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치를 가져볼 만합니다. 퓨리어스 파크. 그리고 1번마 신세계 파티. 인기순위 1, 3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강자의 질주가 인기순위 2위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는데 강자의 질주가 2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리어스 파크가 대가리를 친다든가 신세계 파티가 대가리를 친다든가 이러면은 2착 승군에서 살짝 3착에 들이대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근데 강자의 질주라는 말이 그렇더라고. 얘가 이상하게 1400에서 잘 뛰어요. 상당히 1400에서 잘 뛰는 말이라서 무시할 수 없지만 어쨌든 1번만 신세계 파티와 5번만 퓨리어스 파크 한방 요거 준대끼릴 것 같은데 한방 한번 노려볼만 하다.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경주는 저의 승부 경주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경주인데 이 경주는 변수가 뭐냐면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거예요. 이 경주가 1300이나 1400이면 좀 쉽습니다.
그러나 경주가 1200이라서 의외로 까다로운 면은 있어요. 뭐냐? 이 레이스는요. 명확하게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선 버티기냐 아니면 앞선 몰락이냐. 그러니까 2번마 오버스피드, 그리고 8번마 롱스트라이드, 5번마 원몬트, 그리고 6번 청춘 콘서트. 얘들이 일단 먼저 나갑니다. 무지개공사는 최근에 댕발도 안 보여주니까. 근데 2번마 오버스피드가 먼저 받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은 안쪽에서 2번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8번마 롱스트라이드, 원몬트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는데, 자 2번 롱스트라이드, 2번마 오버스피드와 8번 롱스트라이드가 과연 어디까지 버티는 거예요. 따당으로 결승선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배당으로 노려볼 만한 값어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번만 오버스피드하고 8번만 롱스피드가 앞에 가다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 덕키 아니면 마이스타일, 뭐 싱그러운 친구, 뭐 여러 마리 마필들이 있죠. 있는데 이게 짬뽕은 안 돼요. 즉 뭐 오버스피드하고 뭐 마이스타일하고 이런 조합이 같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앞선에서 페이스가 조절이 되면서 앞에서 버티면 그냥 앞에서 끝나요. 따당으로 끝나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페이스 조절이 안 되면 앞에가 다 죽고 그냥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끼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한쪽을 명확하게 선택을 했고, 또 장점이 뭐냐면 요경주는 일단 앞에서 끄는 마필, 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중에 제가 정확한 어떤 승부지를 알 수 있는 마필이 2마리나 있기 때문에 요경주는 승부를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주 여기서 일단 구멍수 최대한 압축해서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다, 자신 있게 한번 때려 드리겠고요. 괜찮아요. 배당도 괜찮은 배당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8경주 단방 승부로 때려 가지고 구경주에 엎어치고, 그리고 나서 11경주 마지막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배팅의 각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10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2군의 1800m 핸디캡으로 들어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경주 하나 잡았습니다. 자, 후반부 이제 2개 남은 레이스죠. 자, 10경주와 11경주. 자, 후반부 2개 남은 레이스 중에 10경주를 자, 메인 승부로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인기권 마필의 2번 타겟 히트, 그리고 6번 바다강자, 그리고 10번 세계최고, 뭐 12번 라팔, 그리고 외곽 쪽에 13번 뭐 큰놈,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고요. 뭐 복병권의 세력으로 뭐 7번 라이징파크, 8번 불패동자, 이런 마필들이 자, 인기를 좀 약간은 분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은 6번 바다강자와 12번 라팔이 되겠죠. 자, 액면상 직전경주 우승을 차지했고, 대상경주에 나가면서 직전에도 입상을 역시나 해줬던, 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필 모두 자, 인기를 모으겠지만, 자, 한 놈을 완벽하게 잘라버립니다. 자, 배팅권에서 잘라내면서 한번 중배당의 포커스를 잡고 승부를 한번 볼 생각인데요. 자, 그 외에 인기 마필 제가 언급드렸죠. 뭐 2번 타겟이트라든지 10번 세계 최고, 뭐 13번 큰놈, 뭐 7번 8번. 자, 이런 마필들도 엇비슷하게 지금 현장에서 팔릴 그럴 레이스입니다. 자, 인기권 마필 중에 지금 말씀드린 바다강자와 라파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 지금 언급드린 마필 중에도요, 한 2-3마리는 모조리 다 꺾습니다. 부담 중량과 그리고 1800m 해당 거리의 검증, 자,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새벽 조교 시의 컨디션까지 감안한다면, 자, 이번 경주를 한번 중배당에 노림수를 갖고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자, 중배당과 그 이상 한번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이고요. 자, 압축 막권으로 자, 금일 메인 승부 한번 배팅하기 딱 좋은 배당이 아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지 보니까 자, 배팅하기 딱 좋은 배당입니다. 자, 거기에 한 방을 일단 때려 놓고요, 배당까지 엮어가면서 자, 금일의 메인 승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요. 뭐 출마표 나오기 전에 이미 뭐 출마 등록이 되어 있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일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강호가 자, 후반부 승부 반드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국산마 1군 1600m 레이스 14마리. 오늘 거의 오늘 경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왜 나올 이유가 없는 말들도 있으나 마나한 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14마리 풀게이트인데 뭐 직전에
메인 승부로 놓고 때렸던 인기 1위였습니다. 3번 석세스 스토리인데 신흥광풍과 미스퀵, 뭐 주력과 반주력 노려서 뭐 그대로 압축 막건으로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3번 석세스 스토리는요. 자, 이번에 엄밀히 따져서는 이제 승군전에 1600m 도전하는 거죠. 1600m 도전하는데 강자 틈을 만난 거죠. 분명히 1군이지만 1군에 뭐 센 녀석들은 없지만 그래도 2군보다는 그래도 센 녀석들을 만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이 행보를 보면요, 이 대상 경주를 제외하고는요 계속적으로 연전연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도 적임한장인 성곤이가 기승하면서 강약 조절하는 모습에 뭐 지난주부터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월요일부터 강도를 많이 올려서 훈련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산 1급 원키와 병합 훈련하면서도 뭐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 이번에 뭐 내치 게이트로 왔기 때문에 뭐 기습이 또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같이 기습이 또 가능하고, 뭐 핸디캡에 52kg의 뭐 적정 부담 중량까지 만났다면 승군전이지만 강공을 걸어줄 수 있는 뭐 현장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번에도 모을 수 있는 3번 석세스 스토리는 일단은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석세스 스토리는 승군전이라고 해도 지난번에 뭐 워낙 대차로 이겼고 예전부터 1군에 점핑해가지고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봐줘야 되겠고, 단독 선행으로 뺑 돌 가능성이 높다. 중거리 장거리도 아니고 1600이니까요. 자, 저는 10번 스팅레이를 말씀드릴게요. 뭐 13번만 로드 투 프린스라든가 뭐 다른 마이위너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 로드 투 프린스가 58을 달았습니다. 58을 달았는데 지난번보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외곽이라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위너 최근에 너무 좀 인기도에 미치지 못하게 좀 부진해서 뭐랄까요, 뭐 인기도 대비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찬란한 우승도 지난번에 선전하긴 했지만 문중원 기수와 다나카 기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자, 그래서 스팅레이가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에 이점이 있어요. 52kg 5세 거세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부담 중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스토리가 빠른 페이스로 이끌면 선임마들이 석세스 스토리의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면서 막판에 페이스가 느려지면 이 스팅레이가 막판 역전극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팅레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경주는 석세스 스토리를 놓고 후착마 붙여먹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당일 배당 상황에 따라서 단방, 두방, 세방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이 가능하겠는데, 그 현장에서 배당 상황에 따라 후착권 좀 압축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강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오경환 기수가 부산에서 나오는데 과연 오경환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부산의 조교사분들이 좋은 말을 오경환 기수한테 태워줬을까? 그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냥 잘 타봐, 열심히 타봐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텃세를 부려갖고 야, 처음에는 안 되는 말만 좀 타면서 네가 여기서 좀 타는 거 봐서 좋은 말 태워줄게 이렇게 했을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객지에 가면은 객지를 안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경환 기수가 과연 분명히 서울 기수들이 부산 기수들에 비해서 뭐 부산 기수들이 그걸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산 기수들에 비해서는 서울 고참 기수들이 확실히 기승수는 앞섭니다.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앞서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부산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또 객지를 타면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1경주부터 오경환 기수 기승 모습을 보면서 한번 관찰해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재미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말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금영형만 보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오경환 기수도 자기가 서울에서 익힌 노하우를 그렇죠. 부산에 가서 후배 기수들에게 좀 전달해주면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방송 UCC 마무리 짓고요. 토요병 UCC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